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에 중국을 찾았습니다. 오늘 출국 전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는데요. 베이징 연결합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신경전이 오갔다는 얘기들이 있던데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4일간의 중국 일정을 마치고 오늘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는데요. 방금 전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만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에게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청하는 게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이었죠. 앞서 이달 초 앨런 재무장관도 중국을 찾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중국 견제는 미 대선이 초박빙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한 행보로 읽히는데 블링컨 장관은 어제 첸지닝 상하이 당서기를 만나서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며 시장적 경제 관행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방중에서 러시아 지원 문제,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 펜타닐과 북핵 위협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죠. 오늘 오전에는 왕이 중앙공산당 중앙회사 판공실 주임과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왕 주임은 미중 관계가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부정적 요인들이 쌓여가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 국면으로 간다면 모두 패자가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미중이 오판을 피해야 한다고 말해 양측 간 신경전이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중국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일면 기대하면서도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사안마다 큰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 외교부는 블링컨 방중에 앞서서 미국의 7가지 사항을 지키라고 주장했죠. 다음 달 중국에서 중러 간 정상회담이 예고돼 있고 신임 대만 총통 취임까지 있어서 미중 간 논의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미국이 거론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美方年复一年炮制所谓的人权报告，其中的涉华内容充斥着政治谎言和意识形态偏见，中方对此坚决反对。中国的人权状况怎么样？中国人民最有发言权。 네, 독일과 영국에서 각종 정보를 중국 측에 빼돌린 혐의로 간첩 피의자가 잇따라 적발됐는데 중국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죠. 네, 최근 독일에서 방위산업기술을 중국 정보기관에 빼돌린 혐의로 독일 국적자 3명이 체포됐습니다. 자,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자신들이 운영 중인 기업을 통해서 대학과 제휴계약을 맺고 중국 해군력 증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독일 과학자들로부터 얻어낸 정보를 중국 정보기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럽의회 소속 독일 대한당 의원 보좌관은 독일 내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 보좌관은 중국 출신 독일 국적자로 해당 의원 역시 당내에서 친중 노선을 추구한 것으로 독일 검찰은 밝혔는데요. 또 영국에선 국가의 해로운 정보를 중국에 넘긴 혐의로 전직 의회 연구관 2명이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보수당 의원 연구관으로 일하면서 간첩 행위를 저질렀고 또 한 명은 적에게 유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등 국가의 안보와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6월 선거를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보안업계는 현재 활동 중인 중국 정보기관 MSS 요원이 약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해커들의 기술 해킹 문제도 심심치 않게 거론되면서 서방 국가에서는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近年来，更是每在中欧双方高层互动的前后，就会出现新一轮的炒作。这种炒作意图十分明显，就是要抹黑、打压中国，破坏中欧的合作氛围。 네,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을 겨냥해 처음으로 필리핀 영해 밖에서 이뤄지는데 중국은 반응이 없습니까? 네,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카탄이 3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군 1만 명, 그리고 필리핀군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처음으로 필리핀 영해 밖에서 열리는데요. 이 대만에서 불과 300km 떨어진 해역에선
중국제 퇴역 보급함을 띄워놓고 격침 훈련을 하고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는 섬 탈환 훈련에도 나섭니다. 자, 이 훈련에는 호주와 프랑스군이 동참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등 14개국이 참관합니다. 중국은 해군 창설 75주년을 맞아서 최신의 전투함을 공개하며 첨단 전력을 과시했는데요. 대규모 해양 열병식은 열지 않는 대신 최신의 052D형 구축함인 구이양함과 카이펑함을 비롯해 6척의 함정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여기다 중국 항모인 산둥함과 라오닝함이 동원된 가운데 펼쳐진 훈련 장면도 홍보 영상을 통해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는 신형 전략잠수함에서 신형 SLBM인 쥐랑2를 발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도 담겼습니다. 이 쥐랑2는 핵탄두 한 발을 장착하고 8,000km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일본 등의 연합 움직임에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칭다오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러시아 사령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경연으로 열리는 서태평양 해양 해군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문제가 닥쳐도 결코 움츠리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황구시보는 이 무력 시위에 맞선 평화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尤其在海上搞围堵遏制、岛链封锁，只会让世界陷入撕裂动荡的漩涡。我们始终坚信，相互尊重、和平共处、合作共赢才是人间正道。 네, 중국 남부에 며칠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컸는데 중국이 점점 더 침하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 밖에 중국 소식 전해주시죠. 네, 중국 남부의 폭우로 광둥성 주강 유역에 올해 2번째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10만 명이 대피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100년 안에 중국 해안 토지의 4분의 1이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수억 명의 사람이 침수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하수 변화와 건물 무게 때문으로 분석됐는데 베이징과 텐진 등 주요 도시의 7%는 약 연간 10mm씩 빠르게 내려앉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중국의 4대 맥주이자 가장 긴 역사를 가진 하얼빈 맥주 제품에서 곰팡이 독소가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얼빈 맥주는 한국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지만 다행히 독소가 검출된 제품은 수입되지 않았는데요. 이 하얼빈 맥주 측은 해당 제품이 본토에서만 판매됐다고 밝혀 중국 소비자들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중국의 구일인 공항에서 한 승객이 아프다며 좌석에 누워버리면서 비행기가 2시간 반이나 연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무원들이 좌석에 똑바로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요구했지만 아프다고 버텼는데요. 중국 항공당국은 경위 파악에 들어갔는데 지난달에는 한 승객이 항공기 엔진에 동전을 던지면서 여객기 운행이 4시간 동안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라이칭더 신임 총통의 취임식을 앞둔 대만이 장제스 전 총통의 동상 철거에 들어갑니다. 이른바 대만판 역사 청산인데 민주당 정부는 2018년 사법위원회를 설치해 장 전 총통이 집권 기간 반정부 인사들을 학살하고 탄압했다며 동상을 철거하기로 한 바 있는데요. 당시 165개가 철거되고 남은 760개마저 철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군부에서는 장제스를 기리는 것이 역사적 전통이라며 군사기지 내에 이 동상 철거는 반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차이나워치였습니다.